지방자치 이번 민선 8기 때도 저희는 지역의 시민단체와 함께 여성 정책을 제안했었고요. 그때도 쌤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언어 중에 사실은 지방선거에 제한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다 알까요? 도저히 이거 지방선거에서는 이건 받아줄 수 없는 게 있는데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던 제안이 있습니다. 정책 요구안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다 아실 거지만. 네. 글씨, 가까이 오셔서 보고 뭐 말을 하시겠다 그러면. 네. 여기에서 저희가 요 부분. 어딨죠? 네, 여성 후보 공천 30% 이상 여성 의무 공천 해달라. 여성 할당제 얘기는 지방선거에서는 사실 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그냥 일부러 넣었어요. 의도적으로. 네가 실수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넣으면서 지역의 많은 여성들이 우리가 마을 공동체 얘기하고 많은 곳곳에 뭐 사회적 경제든 협동조합이든 많은 여성들이 대표성을 띠고 있지만 대표의 대표는 여성으로 가름되는 것보다는 소수의 남성들이 더 많고 의회도 그랬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의회에 새로운 여성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좀 봐야 되는 시점도 온 것 같아요. 지난 8년 도초록은 여기에서도 내가 이 사업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영효쌤은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여기에서? 저는 2020년 지역 공동체 일자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역 공동체. 그러면 2년 그리고 21년도에 안전치약과 네. 네, 그렇죠. 여기서 가장 오래되신 분이 약간 여기 이 그룹에서 시조새 같이 모니터링을 하신 분이 계세요. 네, 시조새는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2016년부터 한 것 같아요. 네, 자살 예방 지원 사업. 네네, 16년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6년간 했었고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하지 않았나. 네. 이미옥 쌤은 언제부터 했죠? 저는 2017년? 17년. 자화로 공중화 장식을 맡고 네네. 근데 자기 사업에 대해서 되게 기억들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사람들을 만나서 이 젠더 거버넌스 활동을 했던 분들하고 인터뷰를 했고 더초록 운영이면서 강선호에 가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도 모니터링을 한대요. 내가 자전거 정책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앞에 바구니가 생기고 지역에 뭐가 생기고 그래서 저거 내가 했던 거야? 그리고 이걸 아직 안 받아들였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스스로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운동이 이런 거구나.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많은 교육들이요. 정말 많은 교육들을 받았고 했고 또 참여한 것도 있고 참여하지 않은 것도 있고 젠더 거버넌스 교육은 어쩔 때는 자치구 내에서 하기도 하고 권역으로 묶어서도 하고 중앙으로도 묶어서도 진행했었어요. 그러면서 각각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여성의 눈으로 본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성의 눈이 무슨 눈이냐 어떤 눈이냐 약자를 대변하는 눈이라고 인식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성인지 젠더 거버넌스 이런 표현 자체가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젠더 거버넌스가 뭐냐, 젠더가 뭐냐, 햄버거냐, 성인지가 성인지 잡지냐, 시국 잡지냐라는 이야기를 저희 지금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2014년도, 13년도에 했을 때 지역의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개념이 나 나름 똑똑한 여성 같은데 똑똑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건데 이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해석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밖에 나가면 젠더라든지 성인지라는 말은 여기 있는 분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되게 노출도 자주 하시고 그거는 그렇게 바뀌는 과정 속에 이런 젠더 거버넌스의 역할이 상당히 저는 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초창기에는 여성주의를 가르치는 강좌를 많이 했어요. 여성주의가 뭔지 이런 되게 다양한 여성주의가 무엇인지 봤고 나중에는 저희도 흐름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업화되고 뭐 하다 보니까 보고서를 잘 써야 된다라는 이제 강박으로 오기 시작해서 보고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쓸까
그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뒤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 물론 기본적인 교육이 있지만 어떤 지역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정책을 제안하는 건지, 정책을 어떻게 보는 건지에 대한 거를 좀 더 이렇게 비중을 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멈추지는 않는다. 노래 제목 같죠? 갑자기 노래 제목 같지만 다시 보라바람으로, 조초록에서 보라바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2022년도 함께 만드는 성평등 구로. 저희도 이게 자꾸 이제 젠더 거버넌스가 입에 붙다 보니까 말을 하면 젠더 거버넌스입니다. 젠더 거버넌스인데 간이 빠졌어요. 우리는 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는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도 우리 사이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 이렇게 지역의 공유 저희가 젠더 거버넌스를 하면서 늘 지역의 새로운 주민들이 저희와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저희 강좌는 항상 오픈입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웰컴인데 잘 안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웹저버 만들어가지고 지역에서 이런 거 모니터링 해보실 분 계실까요? 라고 얘기도 하고 또 좀 더 이런 의지가 보이시는 분한테는 제안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희도 막 이렇게 열심히 제안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 운영위에 또 다른 분이 선생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주의가 무엇인지 이 거버넌스를 그러니까 성인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오셨는데 또 저희가 잘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능력은 엄청난 친화력으로 해봐. 어쩌면 2013년도에 저 스스로 여러분들 모두가 한 번씩 제안을 받았던 쉬워요. 한번 해봐. 다 그렇게 낚이신 거죠? 네. 네, 다 그렇게 낚이셔가지고 그 낚임의 앉아만 경험으로. 있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네. 진짜 앉아만 있으면 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계속 앉아 계시잖아요. 계속 앉아 계시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지역 사례, 지역에서의 보는 거, 그 다음에 여성주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동안 성과 같은 거, 젠더 거버넌스를 통해서 벌어졌던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 열심히 또 뭔가 결과물이 나오겠죠. 뭘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처음에는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너무 많이 봐야 돼. 너무 봐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안전치약하고 안전점검은 작년에 젠더 거버넌스로 봤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 재작년이 상당히 모든 단체나 뭘 모니터링하는데 여유롭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보았던 두 분의 선생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됐는지, 내가 제안한 게 어떻게 됐는지를 좀 더 확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보시겠다고 했고, 구로구 소식지는 그나마 저희가 2년 동안 하면서 약간의 변화는 있었어요. 약간의 변화도 있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소식지를 보다 보니 그러니까 이런 깍두기처럼 나타난 사업이죠. 갑자기. 이거는 원래 볼 계획이 없었습니다. 보다 보니 보게 된, 그래서 양성평등위원회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도초록에서 가장 또 지역에서 열심히 했던 여성 청소년 월급용품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열심히 운동을 했던 걸 가지고 이게 어떻게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보자.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구글 설문지를 만들어서 조금 있으면 그것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얘기하다 보니까 구로구에 저희가 아까 얘기할 때 구로의 여성들의 비율을 30% 정도 할당제처럼 요구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구로구에 상당히 많은 초선 여성 의원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번 이분들은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그래서 의회를 모니터링 해보자 라고 했는데 구로구 의회가 파행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서 이거는 캐션마크로 앞으로도 향후 좀 더 봐야 되는 지점이지 않을까. 구로구 의회를 모니터링하는 거는 놓치지 않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늘 이런 모습은 항상 익숙하죠. 저희가 어떤 할식 이거 완전 보고서에 맞는 사진들입니다. 네. 지표를 만들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지표를 막 만들 줄 알더라고요. 전에는 처음 했을 때 우리 시조세님 처음 지표 만들기 할 때는 어려웠잖아요. 뭘 봐야 되는지 모르는데. 있었을까? 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뭐를 봐야 되고 뭘 봐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분석하고, 네. 저희가 가장 놀랬던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날 톡방이 있는데 톡방에 이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행정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분이 젠더 거버넌스 사업이 없어진 걸 아는데 인터뷰에 저렇게 순순히 응해줬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작년 자료가 이랬고 작년에 우리가 이런 걸 제안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다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네, 천천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보공개 총고. 여태까지 저는 저만 할 줄 아는 줄 알았어요. 도처럼 내에서. 그런데 이제 막 같이 역시 빠지니까 누군가가 또 새로운 부분이 만들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일 고민스러워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체계적으로 뭔가 훈련을 갖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보고서를 쓴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보고 형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네, 급하게 섭외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법, 어떤 말을 우리가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실제적으로 내 사례를 강사님한테 보여주고 그걸 같이 수정하는 법도 같이 수정하면서 이건 뭐가 들어가고 빼고 이야기도 같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고서 쓰는 법까지 해서 지금 앞에 있는 책자 한 권이 나왔어요. 어쨌든 이 자체로 저는 대단하다라는 그냥 자평, 네. 다른 분들은 개의치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보고서 형태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활동 공유를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팀당 저만 말을 많이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10분 안에 해주시면 15분? 5분이면 된다는 팀도 있네요. 네, 10분, 그래도 보고서니까 10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먼저 한류 정보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안전취약하고 안전점검을 한류 정보를 했는데요. 사업명이 말 그대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해서 좀 안전에 노출이 된 지역 가구를 저희가 찾아가서 이제 그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취약계층에는요, 홀봄이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불편하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성인지 정책 모니터링 기획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라바람 이 사업을 어떻게 좀 해갈까 하고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모니터링 기획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팀별로 팀을 나눴어요. 그래서 윤영호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안전취약가구 한류 점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별 진행과 일정을 회의를 통해서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젠더 거버넌스를 할 때는 회의를 한 몇 번 정도 하고 팀별로 이제 하는 그런 회의들이 좀 많았는데 올해는 보라바람 사업을 통해서는 좀 더 다 팀별로 모여서 많은 회의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더 공유하는 자리가 좀 있었던 회의였습니다. 다음에는 현장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활동을 했을 때 조금 올해는 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거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고서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진이 이거예요. 첫 사진은 이제 보라바라 첫 회의예요.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의 담당자를 만나러 갔는데
제가 가기 전까지 혹시 몇 번까지 제가 전화를 했을까요? 사업 담당자한테? 많이 하셨나? 네,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같이 행정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제 담당자님 제가 이 사업을 맡아서 이걸 좀 보러 가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먼저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제가 이거 요번에 안전 취약 가구 하는데 담당자이시더라고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죄송하지만 혹시 사업 계획서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안 오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메일이 도착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걸로 해서 다시 또 받았어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궁금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서를 사업 계획서를 본다고 해도 제가 뭐 말로 그래도 설명을 좀 들어야 할 때 부분이 있으니까 또 전화를 했어요. 죄송한데 이번에 죄송한데 자리 낱말에 들어갔어요. 단어가 제가 찾아봐도 될까요? 그래서 우선 윤여모 쌤하고 이제 시간을 조율하고 날짜를 조율해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류 점검 먼저 하고 올해 사업을 본다 이야기하고 혹시 작년에 반영된 그거를 아시나요? 라고 했더니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가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가에 계셨는데 자리만 이동한 거예요. 약간. 근데도 전혀 이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행정에서 반영사항이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메일로 통해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좀 더 정확한 답변도 올해 제가 사업을 물어보는 답변도 그럼 메일로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취약 점검은 뭐냐면 이거 만나기 전에 지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제 지표를 만든 사진입니다. 그래서 행정 반영 사항을 물어봤더니요. 3가지였어요. 작년에. 이 행정 반영 사항을 몇 가지, 5가지 정도 했을 때 이 3가지는 반영을 하겠다. 근데 올해 가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다 미반영이에요. 그리고 담당자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참 이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게 조금 아쉬움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한번 사업을 잘 살펴봤더니 이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지리지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세부 추진 계획하면 뭐 안전 정비 추진 방법이 있는데 안전교육 실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방문 점검 시 차단기 점검, 그 다음에 방법 안내, 콘센트 정리 방법 등 교육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요. 저희가 성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성범죄 조회를 받도록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협조를 구한다고. 이거는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담당자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그 가구수에서 비교를 해봤는데 큰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900가구 이상, 올해는 845가구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윤영호 쌤이 사업계획서를 보시면서 요거를 지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요거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한번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제가 드렸는데 요거를 하나 딱 지표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하고 2020년 1년도하고 차이점이 뭔가 했더니 요거 금액 차이가 요거더라고요. 연동 보수 요거 연동 교체하는 거. 그 다음에 2021년도는 타이머 콕 설치를 진행했기 때문에 약간 단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 저 수혜자 가구 한 2가구 정도 방문을 해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이거는 아예 답변이 안 왔었어요. 메일로.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은 게 올해 사업의 담당자가 바뀌었으니 올해 수혜자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올해 저 윤영원 선생님하고 저는 요번에는 진짜 수혜자 가구 인터뷰를 꼭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장 활동 결과에 따른 개선안을 작년에 어차피 미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3가지를 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안전수칙 가구 글씨 스티커를 좀 제작해달라고 좀 저희가 개선해 놓고 수혜자 가구를 방문할 때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좀 같이 방문을 해주면 어떨까? 왜냐면 현장에서 볶는 거하고 신청자하고 그 받았을 때하고 현장 갔을 때하고 좀 약간 어떤 것들을 좀 약간 그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그 가구를 좀 살펴보는데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가구에서는 이게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소통이. 그래서 한번 그 가구를 좀 둘러보면 좀 빠져있는 부분이 뭘까, 좀 더 취약한 부분이 뭘까라는 거를 현장에서 좀 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요번에도 현장 개선안에 저희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요. 요거 안전 점검이 소방이요. 소방서와 같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서로 좀 약간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 주민센터에서도 받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에서도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만족도 조사를 개선안에 넣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업에 수혜자분들의 욕구가 반영되어 성평등한 정책 사업으로 확장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개선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소감은요. 올해도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되었구나. 한 10월 말부터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 동별로 이 신청자를 봤는데 이게 다 차지가 않았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게 어느 정도 가구 수가 맞춰져야지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사업을 진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수혜자 인터뷰를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 10월달 우리 공유회가 지내더라도 윤영효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꼭 이번에 수혜자 인터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또 남았어요. 한류 점검은 했지만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또 봐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남유혁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부로고 소식지를 고요임 선생님하고 둘이 하느냐고 초보자 둘이서 애를 쓴 점, 그리고 소식지를 1월부터 8월까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주민센터랑 구청의 소식지 담당한테 전화를 했더니 마침 구청의 그 소식지 담당이 흔쾌히 보내주겠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데 일주일이 되도록 소식이 없어서 다시 했더니 이제 느낌에 잊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걸 믿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받으러 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소식지 발행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 조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지표를 보고 이 사람과 또 우린 조직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는데 내용으로는 기존에 선생님들이 많이 보셨던 성 역할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는지, 성차별적인 표현이나 외모 지상주의를 내포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여성, 엄마는 뭐를 해야 되고 아빠는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성별 대표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여성이 지금 마을공동체에 많이 활동하지만 대표는 50%가 남자라는 거, 그런 대표성의 불균형이 있는지 그걸 봤고요. 그리고 젠더 이슈가 조례에도 있는데 그 젠더만 딱 해가지고 가시적으로 이런 게 젠더구나 이런 이슈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도 보면. 그래서 이번에 있는지 그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에 소식지 딱 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소식지 발간을 정수환 님이 하고요. 장길련 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룹, 디지털 그룹 발행을 하셔요. 그리고 이 김철영 님이 소식지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그래서 참고로 알면 좋을 것 같고, 월 소식지 구성을 보면은 저희가 1월부터 8월까지 받지 않습니까? 근데 1면에는 이런 게 있고, 기획, 교육, 2면에는 이런 게 있고 해서 이런 자료는 꼼꼼한 우리 고요임 선생님이 이렇게 16 마지막 페이지에는 위대한 나무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촘촘한 정보를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고요. 1월부터 8월을 중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교복을 입은 학생만 일러스트에 나타난다든가 왜냐하면 우리가 비가시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은연중에 알고 있어야 성평등한 문화가 조성이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소통이 만화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엄마 아빠 엄마 뭐 여자는 분홍 아빠는 파랑 이런 성별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게 있었고 그리고 여성이 꼭 내 손을 잡고 있어요. 장바구니도 여성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 기자단 구성을 보면은 남학생이 많아요. 여자 기자는 3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눈에 띄더라. 그리고 다른 거는 이게 의사가 남성이에요. 여성은 간호사 뭐 이런 성별 대표성 이런 게 있고 위계 질서를 좀 반영하는 표현을 부각시키더라. 그리고 경력 단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성 역할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강요된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 위한 경력 단절 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법을 2008년에 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구로 여성 직업교육 훈련 개최를 한다고 하면서 세일스타트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을 쓴 게 이게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요 2월달 소식지 단락을 넣었고요. 우리가 앞으로 향후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젠더 거버넌스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표현하면 다 날씬한 사람만 나와요. 소식지에 뚱뚱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뚱뚱한 사람이 무슨 소리 같은 그런 느낌. 네. 우리 민수쌤이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내용에 실사 사진이 계속 좋아 보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실사를 많이 이게 아무래도 현장을 반영한 거라 소식지를 보면서 저희가 칭찬도 곳곳에 넣었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가지고 남성의 옷이 파란색인데 이게 현장에서 입는 작업복으로 좀 교체했으면 좀 더 현실성이 있었겠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옛날 사진인 것 같아요. 이 지금 자세히 안 나와서 그런데 이게 뭔가 기형적으로 보여요. 노인의 그 사진을 표시했는데 어느 노인이 누가 한 명도 이렇게 안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과 현실이 매칭이 안 되더라. 이런 게 있었고 조금 더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제가 본 건데 이 장애인 소식지가 6월호에 실렸거든요. 근데 이 소식지에 보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사가 거의 없어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게 조금 주의할 부분이라고 저는 봤고요. 장애인, 비장애인. 여기 지금 꿈나무들이 나오는데 애들이 그냥 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거다. 그리고 브로그 구의원들 한 인물에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칭찬했고요. 그리고 전체 의원 성비가 비슷해졌으면 좋겠다. 제안도 곳곳에 저희가 실었고요. 아까 나온 겹치는 부분이에요. 수영복, 남자아이는 파란색, 여자아이는 분홍색 이런 거. 그리고 이게 이제 남성들이 여성을 보고 가르치려고 든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여기도 있어요. 항상 여성들은 뭘 잘 몰라요. 그래서 남자들이 가르쳐요. 이건 이렇잖아 이러면서. 만화 잘 보시면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새로 부청장님 바뀌시면서 따뜻한 동행, 변화하는 구로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싶은지 약자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소식지에 약자가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어제 11월인가 10월 보니까 그 느린학습자 지원센터도 이때 8월에 약속하셨고 그 약자에 대한 멘트가 좀 있으셔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대표님이 사진 찍으실 동안 제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책 제안 결과에 따른 제안 개선안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나 노인 다문화 가정 장애인 이런 게
노출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러스트에 가족 돌봄을 여자가 해야 된다는 편견 조장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고, 그리고 정착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문화, 아까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우리가 아무래도 문화를 좀 요새 중요시하는 분위기잖아요. 순서를 고정 페이지로 하고 좀 중점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 넣었고요.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아까 보셨던 사진입니다. 우리가 소식지를 이렇게 모니터를 핑계로 보니까 이거 소식지 좀 자세한걸?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또 왜 차별이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해야 됐지? 라는 의구심도 들었고, 성평등 관점으로 쓰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구나, 이런 소감을 남겼고요. 좋았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쭉 있고요. 이거 큰 글씨, 나이를 먹어가면서 큰 글씨 너무 좋은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바뀌었어요. 큰 글씨로. 그래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조례도 보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 성평등 인식이 더 높아지더라, 그런 느낌을 가졌고요. 다른 분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거 소식지 관련돼서 재작년 발간된 소식지 활동 보고서를 봤거든요. 근데 아주 25개 자치구 단체 내용이 들어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활동 기록집을 나뿐만이 아니라 민과 간이 함께 보면 좋겠다,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좋은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타이밍에 박수를. 거버넌스, 진정한 거버넌스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양성평등 위원회를 그냥 보게 됐어요. 소식지 보니까 그러면 조례도 있고 위원회 만들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위원회 만들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지? 라고 해서 살펴봤는데, 위원회는 짧게 봤어요. 조례는 어떻게 돼 있고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 조례에 따라서 정책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이거를 봤고요. 그랬더니 지금 국가경영정보센터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기본 조례가 나와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요. 기본 조례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을 13명이고 위촉직이 10명이에요. 그런데 당연직 공무원으로 3명이 들어가 있고, 당연직 공무원의 부위원장, 국장만 여성이고 2명은 남자분이에요. 그리고 위촉직은 10명에 5대5로 남성, 여성 구성이, 성비는 동률이고요. 근데 어떤 위원인지를 한번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못 봤는데. 이 조례에 설치한다, 이 내용 나와 있는 거고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위원회를 몇 회 개최했는지 제가 정보 공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쭉 위원회 개최를 이렇게 기금 결산, 기금 운영 성과 분석 심의, 기금 운영 계획, 이런 것만 쭉 했더라고요, 회의를. 기금 그럼 내용은 뭐야? 그리고 이제 동률이에요. 22년도까지. 내용은 뭐야 하고 또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이렇게 3군데의 사업 제안을 몇 군데 되겠죠? 그럼 3군데 정도로 제안을 선정을 해요. 근데 내용이 보면 여성장애인 전문 강사 양성, 경력단절 여성, 불호의 여성 노동 인권, 그래서 여성이 들어가면 성평등이라는 인식을 위원들이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21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장애인 센터는 꼭 들어가요. 네, 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성이 다 들어가야 돼요. 여성. 그러면 이제 성평등위원회 활동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런 기금을 쓰는데 제가 이번에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기금을 어떻게 썼는지 보니까 2천만 원으로 이제 썼어요. 그런데 5억 1,900만 원이잖아요, 조성을. 기금은 5억이나 했는데 왜 2천만 원을 썼을까? 그게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2천만 원은 거의 다 썼더라고요, 잘. 아까 3개 단체 해가지고 해마다 그 정도로 썼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양성평등이란 거 참고로 하시라고 다음 보고서 있을 거예요. 보고서란 이런
중요한 거다. 목표와 기능이 있다. 제가 쓴 거죠, 이거. 위원회가 있는데 기금 활동을 제대로 해라. 그리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요것만 한 거예요.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요 8조 4항만 했어요. 1, 2, 3, 5번은 누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라고 제가 제안을 하게 된 거고요. 개선이 되겠더라고요. 그럼 활동사는 아까랑 비슷한 거고요. 벌써 맞추면 안 되고요. 그 활동과 소감을 보면은 이거 소감 되기 전에 제한 사항 아까 있었는데 개선안. 이 양성평등 강사 양성이 됐잖아요. 장애인 센터든 어디든 이 강사가 지금 어떤 활동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있나? 위원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 2천만 원 갖고 뭘 하겠냐 개선을 해달라. 이게 5억에 대한 이자 2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6시 넘어서 공무원과 통화한 결과인데. 그리고 위원들이 양성평등 관련해서 기반 조성 다른 아까 얘기한 4항 말고 다른 조항과 기반 조성을 좀 해주기 바란다는 개선안을 제가 넣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또 마무리를 하려다가 고맙다는 멘트는 꼭 여기 하고 싶어가지고 태그도 안 하고 이 백주무관님 감사하다. 오늘 올까봐 제가 이거 넣었는데 안 왔어요. 그리고 보라마라 와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저는 정해놓기는 했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10월 3일에서 10월 6일 4일 정도에 걸쳐서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지역의 청소년과 양육자들이 어떤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 지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죠? 여성에게 월경이란 어떤 걸까요? 월경은 머리에 뇌하수체 호르몬에서 난포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난소에서 이제 에스트로겐이 나오고 이게 이제 에스트로겐이 자궁내막을 점차 두껍게 해준대요. 이때 이제 자궁내막에서 주기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이 이렇게 착상을 준비를 하는데 착상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자궁점막이 두꺼워지다가 착상이 되지 않으면 자궁점막과 난자와 이 혈액이 같이 질 밖으로 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8일을 보통 세계 여성의 평균이 28일 주기로 하고요. 5일 정도 월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생, 여자의 생애, 여성의 생애에서 40년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략 한 달에 13,000원 정도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13,000원 곱하기 480을 계산해 봤더니 624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24만 원을 오롯이 개인이 부담을 지어서 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게 어떻게 하면 개인적인 걸 넘어서 사회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 제정을 보게 되면 2016년에 깔창생리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저소득층의 이 월경을 하는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월경을 하는 기간 내내 집에서 수건을 깔고 있거나 심지어 깔창 운동화 깔창을 이렇게 깔고 있어 아무 활동도 못하는 그런 게 이제 인터넷에 동영상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이때 이제 지자체들과 정부에서 청소년들, 월경하는 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을 보편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깔창생리대가 보도된 이후에 정부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통해서 월경용품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요. 시청률이 2019년 7월 기준으로 68.7%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신청 절차가 좀 복잡하거나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 그 다음에 이게 선별적 복지이다 보니까 내가 가난하다라는 낙인 효과를 발생을 시키고 있어서 결국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담당 부서인 여성가족부는 바우처의 신청 비율을 높이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신청을 80%에서 조금 더 다운시키는 75%로 다운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죠. 그래서 결국은 여성 청소년한테 시혜적인 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보편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죠. 그러는 이제 2019년에 10월 30일에 구로구의회에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조례안이 가결됐고 여기에 이제 의미를 두자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이제 시행을 하겠다, 예산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원안대로 잘 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경용품 보편지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설문지의 지표는 2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2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제가 여기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의 연령은 중학생 45.2%, 고등학생 21.4%, 그리고 기타 19%, 그리고 양육자가 14.3%로 43명 중에 42명 정도가 설문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에 대한 조례를 알고 있느냐, 아이고 이게 왜 선생님 이게 왜 그게 안 되지 애니메이션이? 뭐지? 아 이게요. 왜 이게 이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집에서 작동해봤는데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잘못했나요? 잠깐만. 애니메이션도 있었어요. 원래 이제 저희가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에 대한 조례를 알고 있냐라는 물음에는 43명이 응답해 주었고 알고 있다라는 응답이 76.7%로 모른다고 응답한 23.3%에 비해 훨씬 앞섰어요. 그래서 이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이제 부과되는 질문으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매우 긍정적이라는 답이 79.1%, 그 다음에 긍정적이라 14%에서 전체 응답자의 93.1%가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긍정적인 설문으로 조사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되네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에 관한 조례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응답자가 68.3%가 학교를 통해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서울시 조사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구로구는. 그래서 68.3%가 학교를 통해서 접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는 설문조사의 응답자의 비율이 중고생임을 감안한다면 이해가 되기도 하였으나 구청 홍보물이나 온라인, 지인 등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도 전체 31.7%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정에 여성인 식구가 없을 경우 월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서 학교에서 제대로 된 월경 교육을 조금 필요하다라는 반증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학교나 공공기관의 화장실에서 월경용품을 비치한 것을 알고 있나는 물음에는 95.3%가 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나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치된 월경용품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95.3%가 알고 있다, 사용해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용해 보셨다면 그 만족도, 사용해 보셨다면 만족하셨나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89.5%가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이유가 뭘까요? 라고 했더니 사용량에 비해서 내가 사용하는 월경용품과 맞지 않아서 라는 대답이 42.9%였고요. 그 다음에 기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타를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세밀하게 이렇게 부과되는 이야기를 캐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라고 응답을 했는데 57.1% 정도의 그분들의 생각을 조금 알 수 있는 다른 활동이 좀
같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그럼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정책을 알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5%고요. 모른다 39.5%보다 조금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는 응답이 74.7%로 나왔어요. 훨씬 더 높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그럼 받았다면 만족하셨냐라는 물음에는 네 라는 응답이 73.3%, 그렇지 않다라는 26.7%보다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였고요. 그 다음에 만족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랬더니 뭘까요? 자, 그랬더니 지원을 받은 용품이 내 몸과 맞지 않아서 라는 이유가 있었고요. 여기도 지금 기타로 표시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것도 좀 더 세밀하게 설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았나 요거에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해당 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서, 그리고 기타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건 좀 의도된 질문인데요. 구청장 업무 인수위원회에서 월경용품 보편 지급을 만 2세까지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그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그랬더니 네라고 응답한 사람이 95.3% 정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동의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여성에게 월경용품 구입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월경은 개인적인 문제인 동시에 이게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일이어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37.5% 정도로 나타났고요. 또한 저소득층한테만 지원할 경우 사회적인 낙인 효과가 생겨서라는 응답도 12.5%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월경에 대해서 대부분은 이게 시민들이 건강한 개인적인 걸 넘어서 사회적인 영역까지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가지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월경용품 보편 지급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기아가 원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물어봤더니 현금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65.8%, 그 다음에 현물, 월경용품으로 지급을 받겠다 한 사람이 34.2%를 차지해서 현물로 받겠다라는, 현금으로 받겠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경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75.7%가 76.7%의 사람이 학생이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라고 한 23.3%보다 조금 더 앞섰고요. 그러면 월경 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내용으로 받았으면 좋을까 했더니 이제 전반적인 성교육을 포함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임신과 피임에 대한 이야기로 했으면 좋겠고 월경으로만 한정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7.3%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월경을 학교 안에서 학교 공적인 걸로 들어와서 조금 더 공론화시키고 사회적으로 담론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젠더 거버넌스는 아니죠. 자, 월경 모니터링을 마치고 들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구로구의 조례 가결이 월경을 여성의 기본권으로 인정을 하고 청소년에게 자유롭고 안전하게 월경할 수 있는 권리를 지자체가 만들어줬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월경이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조금 더 확대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줬고요. 그 다음에 월경 교육이 이제 포괄적 성교육을 포함한 전체적인 성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요? 지난주
요번 주에 나왔죠. 월경연구 우리가 여성 생리대 위해성에 대한 결과 발표를 원래는 이제 식약처가 작년까지 다 보고서가 나와 있었는데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데 지금 식약처나 환경부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큰 비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터놓고 할 수 있는 공론화가 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보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여성 청소년 월경연구 보편지구 전면 시행을 촉구하겠다고 해서 이제 같이 시민들이 만들어갔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가장 흥미있는 기사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스웨덴 정부인가요? 스웨덴 정부가 여성 생리대 월경용품을 보편 지급하는 조례를 2019년에 발의를 했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게 통과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스코틀랜드는 거기에서 이제 발의한 모니카 레넌이라는 사람이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대요. 우리는 최초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자,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또 내 돈이 안 되는 사회적으로 이런 월경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성에 대한 여성 몸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런 걸 조금 더 공적인 영역에서 같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월경연구 보편 지급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윤영묘입니다. 저는 일단 이제 구로구에서 여성 정책, 여성 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보편 지급하겠다. 그렇게 이제 2019년에 조례를 발의를 하고 2020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있어요. 구로구청은 학교 화장실, 여성 화장실 안에 생리대 그 함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이제 생리대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성 청소년들 누구나 사용을 해라. 그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상 우리가 이제 이번에 구글 설문도 봤는데 10.5%의 그 여성 청소년들은 그 함에 있는 생리대를 쓰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그리고 왜 쓰지 않느냐? 근데 그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내가 쓰는 생리대 그 월급용품과 맞지 않아서 쓰지 않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여학생들은 전혀 앞으로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월급용품이라는 게 일단은 우리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생리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삽입형 생리대 탐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리 팬티도 월경 팬티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죠? 월경컵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그 월경용품이 있어서 그 청소년기에 그런 것들을 접해봐야 되거든요. 접해봐서 정말 내가 그 다음에 면 월경대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 몸에 맞는 거를 딱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권을 우리 구청이 주질 않는 거예요. 주지 않고 오직 너희들은 우리가 사준 생리대만 써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 청소년들한테 너희는 생리대를 쓰는 소비자가 되어야 돼. 어떻게 보면 주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너희들은 회사에서 만든 그 생리대를 써야만 돼.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소비자로서의 역할만 주입시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 여성 청소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거든요. 부모가 아이들 옷을 사주고 먹여줘가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너희는 가끔 그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사주는 구청에서 사주는 생리대만을 써. 그럼 너무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생리대는 사주지 말자. 학교에 있는 것은 그냥 긴급 생리대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현금 바우처를 지급을 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서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월경용품을 사서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게 바로 우리 청소년들의 그 권리다. 라는 것을 우리 구청이 정말 인정하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저는 2022년 보라바람의 성인지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처음 하게 된 고효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더 항상 몰랐기 때문에 마을에 사는 강좌를 많이 들으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이제 이 성인지 정책
모니터링을 한번 같이 해보자는 건의를 받아서 교육받고 같이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운 거를 접하기 위해서 주로 소식지를 그러면 알아보자 해서 남명쌤하고 같이 모니터링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하면서 그로브에 우리가 옆에 살면서 그리고 소식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사실도 좀 더 알게 되었고, 또 그로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좀 더 많이 알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도 있지만 어떠한 부분 이렇게 보면 아직도 좀 성인지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간혹 나오는 게 보여서 아, 이런 게 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좀 찾아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브로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발행하는 사람이라든가 그 분들부터가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저희는 좀 받았어요. 그래서 좀 교육이 절실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때보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때보다 내용이 훨씬 더 이렇게 체계화되고 말씀들도 너무 저도 강의받는 느낌이었어요. 말씀들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근데 각 뭐 어떤 한 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발표하신 분 모두가 그래서 되게 원래도 이런 모니터링이 어렵지만 되게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는 거라 필요한 부분이다. 근데 이제 한계에는 우리가 조사한 모니터링의 내용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피드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객관성을 가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물론 더트록에서도 항상 뭐 매년 해오셨고 교육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변화가 되기까지 어떤 그런 객관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자료집도 그렇고 훨씬 더 제가 받는 느낌은 훨씬 더 체계화되고 전문화되셨다라는 느낌이 좀 받았고요. 저는 이제 이 소식지와 관련된 이 제안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라던가 이런 거는 꼭 필요한데 이런 것까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꼭 바꿔야 돼 라고 하는 꼭지점들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어떨까? 소식지와 관련된 것들은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일단은 저는 이 사업이 가능하게끔 지원을 해주신 그런 공익활동 지역센터 완전 너무 말씀 잘하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는 이제 구로가 되게 잘한 게 월경 보편 지급을 위해서 이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고 그것을 조례로 요구하고 변경하는 변화를 되게 잘 만드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정책에 요구하는 방식도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능은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그리고 더초록이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런 활동들을 이어갈지 고민하면서 변화를 모색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책 제안을 하고 그걸로 끝내버리면 사실 담당자가 바뀌거나 행정의 의지가 없으면 금방 무너지는 일인데 그거를 담론을 만들면서 여론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결과하고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 중에 어떤 분야가 우리 활동과 맞는지를 좀 판단해 보시고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과제로 또 선정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시는 목표를 삼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찌됐든 그 행정이 잘 못하는 현장성을 이 활동을 통해 되게 담보하고 당사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록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주체로서 되게
보람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의 정책이 변화가 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이 활동은 좀 지속하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이제 강동구에서 이런 활동을 그전에는 좀 너무 오랫동안 하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만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활동 결과물, 이런 결과물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 평가했던 거를 회고해 보니 되게 이 활동 자체가 저를 성장하기도 했고 보람이 있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 계산한 반영 여부만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그게 되게 아쉬워서 그 나머지 좋았던 기억들이, 장점들이 좀 퇴색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활동 자체로 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구의 모니터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강동구에서는 예를 들면 뭐 구의원이 얼마나 성실한지, 아니면 정책의 대안을 얼마나 잘 제시하는지 뭐 이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대변하고 있는지, 질의나 그다음에 대안 제시 이런 것들에서 그런 항목을 포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성인지 관점으로 정책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또 다른 방식의 이런 정책 제안 활동을 확장해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위에 모니터링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것도 아마 지역에서 조직하면 또 많이들 하실 것 같으니까 저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말씀하고 계셨는데 집 앞에 소리치 많이 깔려 있고 잘 안 푸는데 또 이렇게 꼼꼼하게 우리 안녕 쌤이랑 다른 분 고요임 쌤이랑 잘 이렇게 매달 이렇게 몇 페이지 다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이렇게 체크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고생 많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 생명품 보편 지급조례는 사실 뭐 같이 또 활동했던 것도 있었고 좀 더 잘 해보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뭐 또 전 또 어떤 집행부 구청 집행부에서 우리가 의도했던 바대로 뭐 다 얻지는 못했는데 이번 어떤 이제 구청장 새로 되면서 인수위나 아니면 이후에 어떤 이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뭐 9세 이상으로 해서 다 확대를 한다 해도 여기 과연 또 학교 현장이나 또 어떤 그 기관에서 그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지, 아니면 또 어떤 소통에 이미 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또 그냥 물건만 떠넘기고 이렇게 뭔가 제대로 집행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또그 여러 설문조사 하신 것도 혹시 다음에 또 하시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그 표본 케이스를 더 늘려서 조금 더 뭔가 대외적으로도 공신력 있는 어떤 자료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한번 해보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보면서는 2022년에 어쨌든 젠더 거버넌스 활동으로 4가지 주제를 선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왜 선정하셨을까 약간 그런 좀 궁금함도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부분에 안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궁금함이 생길 수 있는데, 치아가부는 작년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원활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싶다라는 거고, 원래 저희가 어떤 뭔가를 모니터링하고 싶은 거는 일단 자기 관심사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자기 관심사와 단체의 관심사가 같이 만나는 지점에 오늘 4가지 사업 정도 있었고, 양성평등위원회는 하다 보니까 얘를 봐야겠다라고 해서 급추가된 거여서 항상 저희가 어떤 사업을 모니터링 할 때 보면은요, 사람들이 욕심을 처음에는 안 내요. 처음을 안 내서 3개, 4개만 하지 뭐 이러다가 갑자기 그 다음 회의하면은 6개가 돼버렸고, 그리고 나서 매년 말에는 난 다시는 안 할 거야 라는 정말 똑같은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저 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해야지. 예, 이렇게 되면서 아마 그런 결과가 오는데 보라바람이 오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두 다 고생하셨고요. 이후에 우리가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는 항상 아실 거고 또 그런 마음으로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이걸 가지고 또 다시 행정과 만나서 또 다 이야기할 수